자신의 일에 관해 모든 걸 얘기해준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사람은 리얼 NG가 도저히 연락이 안 되고 그 실수가 그 사람의 인생이다. 사람을 죽이거나 마약을 파는 거는 빼놓고는 다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돈 받고 일을 할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떳떳하지 않지만 남을 돕는 일을 한다는 그는 역할 대행자입니다. Feels like the whole world revolves around me somehow. It's a lot of world for one man, Truman. Everybody seems to be in on it. 영화 트루먼 쇼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을 둘러싼 가족과 애인, 친구, 직장 동료 모두가 연기자인 이 황당한 상황이 현실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역할대행이란 이름으로 대행인과 의뢰인이 만들어가는 가공의 세계를 시사기획맥이 들여다봤습니다. 남자를 다시 만난 건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그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역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간 남자는 익숙한 듯 재빨리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오늘 첫 역할은 결혼식 하객. 이미 도착한 일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수님의 아버지의 거래처 직원으로 모십니다. 이걸 하나씩 드릴게요. 역할 설명을 끝낸 후 가짜 명함을 나눠주는 남자. 명함 안 보내주면 안 됩니다. 신부님 아버님에게 아유 오랜만입니다. 결혼 축하한다고 명함을 직접 드리면서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왔습니다. 행동과 상황을 철저히 교육받은 이들은 곧 335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짜 명함은 의뢰인과의 은밀한 암호였습니다. 진행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감독님도 계시지만 찍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트시키고 다시 하면 되겠죠? 배송하고 저희는 볼 수 없어요. 결혼식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20명 남짓한 하객 대행자들이 식장을 메우고 완벽한 연기를 한 덕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부름센터나 흥진소까지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규모가 되게 커지겠죠. 역할 대행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분야는 보수를 받고 가짜 애인 노릇을 하는 애인 대행입니다. 애인을 찾아다니라든가 뭐 스포란을 줄 수 있으니 뭐 좋은 여자분이나 남자분들도 많이 찾습니다. 굉장히 의뢰를 많이 들어오고요. 며칠째 저를 괴롭히는 좀 있어요. 불법 성매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많이 진행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역할 대행은 그 영역을 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분야에 걸쳐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객 대행을 마치고 나온 남자가 통화를 계속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805호 집중 나들거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어제까지 그 남은 잔금 1억 중에 5천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님이랑 한천에서 당연히 일반하시는 바람에 지금 남자는 대출 관련 전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하는 일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소위 있었대요. 일반 회사나 관공서, 아까 말한 국가의 다른 원이나 이런 데서 면접을 대신 보거나 지원자로서 아니면 면접관의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말에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그의 역할은 뭘까? 여기 너무 수목해요. 이거 약간 안 하시니까 사실 잘좀 해줘요. 아니요 의사. 이른바 묻지마 관광에서 분위기 메이커인 방자역입니다. 단순한 리크레이션이 아니에요. 약간 이게 부적절하고 약간 스킨십도 좀 뭔가 되게 좀 이름대로 묻지 말입니다. 분위기를 잘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애인, 친구, 완벽한 각본으로 남을 속이며 사는 것이 이 남자의 삶 자체입니다. 이처럼 속고 속이는 상황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시키는 영화 속 장면처럼 취재진이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상황은 딸의 늦은 결혼을 걱정하는 어머니께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을 잠깐 했었습니다. 표하는 없이 나왔나 모르겠네. 저 가능이 없어요. 뭐 이렇게 예쁜 딸 나와서. 남자친구의 넉살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어머니 남원에서 나온 분이죠. 구체적인 가족 얘기가 시작되자 갑자기 기침을 하는 어머니. 곧 화제가 바뀌고 남자친구는 준비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 보셨으니까 미안한데 선물 한 말씀 하지 않아요? 안 하지 이제. 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만남 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실지 대충 예상되는 그런 거 있으신가요? 또 통상 좀 사전에 만나서 입 맞춘 게 뭐가 있나요?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직장 이런 소리를 해야 되고요. 이 남자는 경력 1년 차의 역할 대행인입니다. 인계비랑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약속 1시간 전. 엄마한테 반말하고 나 식사해서 가능해. 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어머니 역시 역할 대행자였습니다. 업체 측으로부터 철저한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미처 전달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딱딱 끊을 필요는 없겠지만 가급적 자연스럽게 공통의 화제를 이야기하고 혹시 말문이 없어서 곤란할 때는 굉장히 무너진 느낌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어머니와 남자친구, 이들은 서로를 속고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염려스러운 거는 역할 대행을 자꾸 하다 보면 진짜가 뭔지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에 대한 어떤 그 둔감함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생겨버릴 것 같아요.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경찰서. 민원실 한켠에 모여있는 이들.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안 돼도 안 되면 이들은 집회 신고를 대신해주는 사람으로 사측에서 노조의 집회 신고를 막기 위해 돈을 주고 고용한 인력입니다. 다시 찾아간 경찰서. 마침 근무 교대를 마치고 나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 하시는 분들 맞으시죠? 학생분들이세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시는 일을 저쪽에 있는 분들 좀 맞으시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나타나자 모두 말문을 닫은 채 자리를 떠납니다. 이들을 보호하는지 감시하는지 모를 이 남자는 누굴까? 취재진은 신고대행 구직자로 위장해 그들에게 접근해봤습니다. 소리문제가 따로 있어요? 예. 언제? 그래요? 저희는 뭐 사람은 알아보고. 나중에라도 그러면 혹시 하려면은 어디로 알아봐요? 전화번호 주시면요. 이 사람의 정체는 매니저였습니다. 의뢰인과 대행인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매인입니다. 전화번호 안 하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근무 시간이 뭐 따로 얼마나? 아니, 그냥 나오시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루에 뭐 몇 시간 이게 주는지? 예,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냥 나오시면 얘기해드릴게요. 말을 아껴가며 비밀리에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 집회신고 대행이 불법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회사 측을 위해서 하는 것도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집시법상에.
이들에 따르면 집회 신고도, 집회를 하는 사람도, 집회를 막는 사람도 모두 대행자입니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쉽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각광받고 있는 역할대행.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대학생이 있고요. 취업을 준비 중인 분도 계시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회사도 대기업도 있으셨고요. 중소기업도 있으셨고요.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CF,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서 모두 출연 엑스트라 분도 계시고요. 가정주부도 계시고요.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요.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부터 하버드 나오신 분까지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취업정보 사이트에서도 자체 거름망이 필요해졌습니다. 불법으로 보여지는 그런 대행 업체의 경우에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 올릴 때 버젓이 공고를 올리진 않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유추할 수 없는 형태로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의 의심 키워드 목록에 그 고수익 보장, 고소득 보장 그런 어떤 아니면 단기간 수익 보장 이런 형태의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으면 이제 저희가 필터링으로 바로 처리를 하지만 그런 것도 교묘히 좀 빠져나가고 있는 형태여서요. 그렇다면 법적인 제재나 감시망은 없는 걸까? 단속하는 규정이나 이게 범죄가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업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사업체가요, 역할 대행을 하는 데거든요. 역할 대행이요? 네네. 그게 어떤 걸까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는데요. 그 기타 개인 서비스 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업종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속된 말로 저희 같은 업체 조사해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생각이죠. 관계법도 규정도 없는 역할 대행.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는 없는 걸까? 이름도 생소한 뚜러빵의 의미는 담배를 대신 사다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대행일이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받는 대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건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담배 같은 거 펴서 학교에서 오라고 할 경우, 그 다음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본인이 일하는 아르바이트한 여러 가지 가게나 회사나 이런 데서 금전을 훔친 경우, 그 학생 입장에서는 다급하죠. 방학 중에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일은 낙태를 위해 병원에 갈 부모 대행이었습니다. 고의 보상은 일주일에 몇 건 이상은 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행사 진행 하기 전에 전화나 이메일이나 문자로 거의 90% 이상 전화로 통화합니다. 대부분은 전화 통화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지 취재진이 청소년으로 가장해 산부인과와 어머니 대행인을 섭외해봤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부모님 동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라서. 무슨 일로? 수술하시나요?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산부인과여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지금 고3 19살이요. 상담을 받을 때 같이 갈 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하루 전까지만 전화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정말 간단하게 전화 한 통으로 섭외에 성공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 역할 대행자를 만나는 자리. 대행자는 만나자마자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낙태 수술까지 권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수술까지 그런 건 아니냐? 상담이나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정보를 교류하며 친분을 쌓고 난 뒤 본격적인 작전 모의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그러면 앞자리 중에 일일이 어떻게 보다 신분증 검사 같은 거나.
개인정보 확인은 물론 상황대처법까지 숙지한 후 두 사람은 곧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일부 대행업체에서는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까지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사진도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어머니세요? 네. 일단 초음파 검사는 가능하세요. 그리고 수술 가능하다고 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라 만약에 된다고 하시더라도 남자 원장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대행자는 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도 대행자는 계속해서 조언을 잊지 않았고 내친 김에 다음 약속까지 당부합니다. 대행 임무를 끝내고 돌아가려는 순간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고 접근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몇 개만 알아보러 몹시 당황한 대행이는 도망가다시피 자리를 피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짜 역할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모습,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걸 좀 바라봐줘야 본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 합의하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게 사회적으로 납득될 순 없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돈으로 사람을 쉽게 사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행업계의 실상을 일러준 한 남자는 시청자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애인을 믿지 마십시오. 친구를 믿지 마시고, 가족을 믿지 마시고, 부모 형제를 믿지 마십시오.